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김유나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장소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5성급 호텔 그랜드 파라디소였죠. 유나는 과 동기 90여 명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지만 단 3명만 뺐습니다. 바로 저,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 2명이었죠. 단톡방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두들 유나에게 아부하기 바빴죠. 기숙사 방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그랜드 파라디소 호텔이라니? 대박. 진짜 5성급 호텔이잖아. 나 태어나서 그런 고급 호텔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다 유나 덕분이지. 우리가 언제 이런 데 가보겠어. 그러게 말이야. 내 평생의 재벌 2세의 삶을 체험해 볼 줄이야. 유나네 집 진짜 대단하다. 유나가 입을 열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난 아빠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런 곳 드나드는 게 일상이라 이제 익숙해. 저는 헤드셋을 끼고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끄러운 수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나한테 방해돼.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나 싶더니 누군가 일부러 비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짐짐. 김유나가 자기만 초대 안 했다고 저러는 거 봐. 진짜 배 아픈가 보네. 그러게. 말투에서 신포도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근데 강주희, 너 살면서 그랜드 파라디소 호텔이라고 들어는 봤어? 나 그 5성급 호텔 잘 아는데. 그 호텔, 우리 아빠 회사인 금운그룹 계열 브랜드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응, 우리 집에서 하는 곳이야. 역시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유나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우리가 웃겨 죽으면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유나의 단짝인 장아라가 맞장구를 쳤죠. 당연히 좋은 일 있지. 우리가 웃겨 죽으면 자기는 더 이상 배 아파하지 않아도 되잖아. 행.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열면서 나더러 배 아파한다고?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딸, 아빠가 토요일에 그랜드 파라디소에서 디너 파티를 여는데 올래? 네, 가고 싶어요. 제가 막 대답을 끝내자마자 몇몇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통화하기 싫어서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 친구들도 같이 데려와도 돼. 초대장 몇 장 필요하니? 사람 시켜서 보내줄게. 3장이요. 제 친한 친구 2명이랑 제 남자친구도요. 어이구, 남자친구까지 데려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아빠가 괜찮은 사람들 좀 소개해 줘야겠네.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로도 아주 훌륭해요. 제가 방으로 돌아오자 유나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생일 파티에 그렇게 오고 싶었으면 그냥 말을 하지 그랬어. 창피하게 베란다까지 숨어서 통화할 필요는 없었잖아.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아마 제가 가고 싶어요라고 말한 걸 자기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모양이었죠. 지난 2년간 저를 무시하며 기고만장했으니 이번 기회에 현실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아라가 계속해서 거들었어요. 같은 과동기에 같은 방 쓰는 사이인데 네가 좋게 말하면 유나가 마음 약해져서 구경시켜줄지도 모르지. 유나도 거만하게 말했죠.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혼자 착각 좀 하지 마. 김칫국부터 마시는데 안 부끄러워? 유나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저를 죽일 듯이 째려봤습니다. 장아라가 급히 유나를 말렸죠. 유나야, 우리가 참자. 저런 애랑 똑같이 놀지 마.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생각하자.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어요. 제가 친구를 도와주려고 당근 마켓 같이 사요 링크를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유나는 저에게 흑수저라는 꼬리표를 붙였죠. 저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빠가 학교에 건물 2~3채를 기증한 사실이 전교에 알려지는 바람에 옆 학교 불량배들에게 돈을 뺏길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지만요. 아빠는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하셨고, 대학에 가기 전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 부자인 티 내지 말고 늘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나가 사사건건 저를 비꼬고 아니꼽게 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유나가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좋아하던 선배에게 고백했는데 그 선배는 유나를 거절하고는 바로 그 꽃다발을 저에게 주며 고백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그 선배에게 온갖 비싼 선물을 다 바쳤는데 결국 가난한 저에게 어부지리로 기회가 돌아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뒤에서 제가 그 선배를 일부러 꼬셨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드라마를 쓰더군요. 그 이후로 유나는 자신이 금수저라는 사실을 이용해 소소한 이익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저를 따돌리는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어요. 굳이 시간을 들여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빠가 소개해 주시는 삼촌, 아저씨뻘 어른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대학 동기라니. 졸업하면 다시는 볼 일 없을 사람들인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유나는 단톡방에서 저를 겨냥해 빈정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의 신포도 냄새가 진동하네. 누구는 질투의 화신으로 환생했나 봐. 부자들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짜증나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웃도록 선동했죠.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제 얼굴에 대고 춤을 추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나 부처님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제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기숙사 공기가 탁하게 느껴져 저는 짐을 챙겨 남자친구인 고영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제가 입학할 때 짐을 들어주었던 친절한 선배였고 지금은 4학년이었죠. 잘생긴 얼굴에 키도 크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오빠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 내가 진짜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저는 고영준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들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죠. 토요일? 나 그날은 시간이 없는데 일요일은 어때? 왜? 토요일에 뭐 하는데? 면접. 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면접 있어. 진짜? 표정이 좀 이상한데? 토요일에 우리 아빠가. 그가 갑자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주희야, 너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사실 내 룸메이트인 김유나가 자기 생일 파티에 오라고 초대했어. 잠깐이라도 참석해야 할 것 같아. 일요일에 너랑 놀면 안 될까?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걔가 나한테 어떻게 구는지 몰라? 유나와 제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영준 오빠도 모르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소연했는데요. 그때마다 영준 오빠는 저를 위로하며 그런 사람이랑 엮이지 말고 화내면 못생겨지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가 말한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유나 싫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사적인 감정이랑 공적인 일은 구분해야지, 자기야. 화나. 나 자기라고 부르지 마. 난 오빠 자기 아니야. 그는 점점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인맥을 넓히고 상류 사회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주희야, 제발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이 남자가 점점 낯설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맑고 순수했던 그 남학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빠 실력이라면 정식 절차로도 충분히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 넌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입사 티켓이 아니야. 남들보다 빨리 위로 올라갈 기회라고. 내가 우리 아빠 소개해줄까 했는데 아빠가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고영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멸을 보았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주희야, 그만 좀 해. 유나 말로는 자기 오빠도 온다고 했어. 난 내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야. 애처럼 굴지 좀 마응. 그 말은 제가 길을 막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없고 고집부리는 어린애가 될 뿐이라는 거였죠. 그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온기는 익숙했지만 무언가 이미 변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아빠가 금운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려 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알았어. 가고 싶으면 가. 안 막을게. 오빠가 말하는 그 대단한 인맥 마음껏 넓혀봐. 저녁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착하셨다며 토요일 디너 파티 초대장을 가져왔다고 하셨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친구 리나와 함께 집사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저희 집에서 가장 수수한 포르쉐를 몰고 오셔서 검은색과 금색으로 된 초대장 3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초대장이 필요 없었어요. 보통 얼굴만 보여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모퉁이를 돌았을 때 리나가 제 팔꿈치를 세게 찔렀습니다. 순간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고영준과 김유나가 웃고 떠들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등이 스칠 듯 말 듯 창호지를 뚫기 직전처럼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고영준의 발에는 제가 빼빼로데이에 선물한 한정판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신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고영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웃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저에게 네가 내 웃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앞으로 너한테만 웃어줄게라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얘기 잘 통하나 보네? 주희야, 너 먼저 기숙사 들어가 있어. 나랑 유나는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고영준, 너 도대체 누구 남자친구야? 리나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주희가 사준 신발 신고 다른 여자 만나러 오다니 양심도 없냐? 옆에서 구경만 하던 김유나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며 순진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 오해하지 마. 주희야, 영준 선배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거야. 내가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그녀는 손에 든 공차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특별히 공차까지 사줬다니까. 선배의 깊은 뜻을 좀 헤아려 줘야지. 저는 한동안 고영준을 쳐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가 저를 보고도 망설이며 다가오지 않던 그 3초 동안 저는 이미 그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일 파티. 나는 조금도 관심 없어. 역겹게 굴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리나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늘 고영준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항상 백다방 같은 저렴한 음료만 사주었죠. 그런데 김유나에게는 공차를 사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약한 탓은 아니겠지만 어째서 눈시울이 갑자기 시큰해지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이런 사람은 정말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필사적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초대장 한 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영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늦은 밤, 김유나는 통금 시간을 앞두고 기분 좋은 얼굴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장하라가 신이 나서 달려갔죠. 어땠어? 어땠어? 남신이랑 데이트했다며? 성공했어? 저는 며칠 전부터 김유나가 기숙사에 돌아올 때마다 남신과 어디서 산책했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떠들어대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그 남신이 고영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이미 여러 번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걔한테 뽀뽀했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 이거 성공한 거야? 아닌 거야?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역겨운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고영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주희야, 때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는 쓰담쓰담 이모티콘까지 보냈더군요. 그래서 걔가 너한테 뽀뽀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도 내 희생이었구나. 한쪽에서는 인맥이니 뭐니 하면서 유나한테 빌붙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널 이해하고 떠나지 않길 바라고 차라리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 옆에 나란히 서지 그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한참 동안 답장이 없다가 잠시 후 그에게서 연달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것도 음성 메시지였죠. 저를 붙잡으려는 말을 길게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주희, 나 진짜 너한테 질렸어. 너도 유나한테 좀 배워봐. 걔는 너랑 사적인 감정이 안 좋아도 적어도 나한테까지 화풀이하지는 않잖아. 오히려 대인배처럼 자기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해줬다고. 그리고 내 말대로 유나가 널 괴롭히는 거라면 왜 다른 사람은 안 건드리고 유독 너만 괴롭히겠어? 너 자신을 좀 돌아볼 생각은 안 해봤어? 원래 유나가 너에 대해 안 좋게 말할 때 안 믿었는데 이제 보니 걔 말이 다 맞았네. 넌 공주팔자는 아닌데 공주병은 있어. 고상한 척, 잘난 척만 하고 헤어지자고. 그래, 헤어져. 대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저는 비참하면서도 우스웠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우리 아빠에게 소개하기 전에 이 남자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후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제가 후회를 하겠어요. 저는 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대로 그들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두 친구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저런다고? 저건 그냥 양다리잖아. 내가 저 개자식들 사진 찍어놨어. 주희야, 너희 대화 내용 캡처해서 보내. 당장 학교 커뮤니티에 올려서 망신시켜버리자.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은 그러지 마. 걔들 우리 아빠 호텔에서 생일 파티 연다며? 그럼 내일 내가 걔를 높이 뛰어오른 만큼 처참하게 떨어뜨려 줄 거야. 고영주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웃기는 놈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거야. 기숙사방에서는 여전히 김유나의 생일 파티에 무슨 드레스를 입고 갈지에 대한 토론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피곤함을 느끼고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집사님께 전화해서 학교 정문으로 와달라고 했죠. 김유나가 일부러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 강주희, 이 밤중에 어딜 가? 호텔에서 자는 건 위험한데. 저는 한 글자를 뱉었습니다. 꺼져. 우리 집 마이바흐에 앉아 있는데 김유나가 보란 듯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얼굴 좀 예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잘 들어. 남자는 다 현실적이야. 오, 내가 너보다 예쁜 건 너도 아나 보네? 자기 객관화는 잘 되네. 김유나, 엿더.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우리 오빠는 자기 회사도 있고 금운그룹이랑 관계도 아주 각별해. 영준 선배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근데 넌 권력도 배경도 돈도 없잖아. 내가 영준 선배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상간녀 주제에 그걸 무슨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말하네? 네가 날 상간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친구야, 이 사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단다. 내 말이 다 맞아. 너희 쓰레기 커플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아. 꼭 붙어 다녀. 저는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니 생일날 제대로 체면을 세워줘야죠. 아빠가 저 사주신 롤스로이스 열쇠 어느 서랍에 두셨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귀티 나는 남자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팔목에 채워진 수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시계가 옅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가 무심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현우 아저씨, 저는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내 롤스로이스를 차고에서 꺼내는구나. 먼지만 쌓이는 줄 알았네. 맨 아래 서랍에 있어. 밤에 저는 우리 집 수백 평짜리 장미 정원에서 머리를 식혔습니다. 달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놀랍게도 고영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어. 유난의 집안이 너보다 훨씬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너랑 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외적인 요소 때문이 절대 아니야. 우리 가치관과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나 고영준은 언제나 떳떳하게 살아왔어. 절대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그런 속물이 아니라고. 됐어. 답장은 안 해도 돼.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헤어졌든 나랑은 상관없어. 친구들과의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찌질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 아니야? 나 예전에는 저렇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토할 것 같아. 저는 단톡방에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대해보자. 걔가 정말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속물이 아닌지.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회색 정장 바지에 쌓인 긴 다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현우 아저씨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공주님을 속상하게 했어? 아저씨한테 말해봐. 다음 날, 저는 얼마 전 맞춘 봄, 여름 신상 하이엔드 드레스를 입고 에르메스 백을 맨 채 차고로 가서 아빠가 사주신 롤스로이스를 몰고 그랜드 파라디소의 디너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 입구에서 저는 김유나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과 동기들과 마주쳤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보고 놀라면서도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빠가 불러주신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실력이 확실히 좋긴 한가 봅니다. 반면 김유나는 짙은 아이섀도우의 스팽글 튜브톱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하긴 했지만 어딘가 촌스러웠습니다. 저를 보자 김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의기양양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초대도 안 했는데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네? 마침 그가 말을 끝내자 고영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주희야. 그의 손목에는 어느새 까르띠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쓴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속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떠올랐는지 슬그머니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습니다. 김유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나이 거 말해요. 잔자 내남 하이루작. 니 그 팬 경찬 고 영준. 네 일에는 관심 없어.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생일 파티 장소 맞는지 제대로 좀 봐줄래? 옆에 있던 여학생이 고개를 돌려보고 말했습니다. 와, 그랜드 파라디소 골든 파빌리온 디너 파티잖아? 저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명망 있는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강주희가 설마 저길 가는 건 아니겠지? 리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바로 저기 가는 건데 내과 파티에 누가 관심이나 있대? 그 말을 남기고 우리는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김유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쟤들이 어떻게 저길 들어가? 바로 그때 디너 파티 입구의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주희 아가씨,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꺼낼 필요도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무사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자신만만하게 자기도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팔을 뻗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대장은 없는데요. 직원의 상냥한 미소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금 저 여자는 초대장도 없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저런 사람을 그냥 들여보내다니 제대로 일하는 거 맞아요? 강주희 아가씨는 손님과 다릅니다. 저희의 VIP이시니까요. 장아라가 김유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누군지 알아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뵌 적도 들어본 적도 없네요. 김유나와 고영준의 표정이 모두 굳었습니다. 직원은 그 말을 끝으로 다른 귀빈들을 맞이하며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오며 김유나 일행을 훑어보고는 입을 가리고 비웃었습니다. 정말 꼴불견이네. 김유나는 체면이 구겨졌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돌아섰습니다. 사실 오빠가 초대장 몇 장 준다고 했는데 내가 생일 파티도 열어야 해서 괜찮다고 했어. 가자. 그녀는 고영준의 팔짱을 낀 채 돌아섰지만 고영준은 자꾸만 디너 파티 쪽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았죠.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리나가 단톡방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주희 진짜 대단하다. 그랜드 파라디소 디너 파티에 가다니 거기 진짜 상류층만 가는 곳이라던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장아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거기 안내 요원으로 알바하는 거 아니야? 요즘 대학생들 알바하는 거 흔하잖아. 근데 걔가 입은 드레스 하이엔드 맞춤 제작 같던데 가방도 에르메스고. 김유나가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대여해주는 곳 널렸잖아. 장아라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유나네 집에는 그런 드레스 널렸어. 리나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많으면 오늘 왜 안 입고 왔대? 단톡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유나가 그제야 글을 올렸죠. 얘들아, 난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 그냥 생일일 뿐인데 누구처럼 공주처럼 꾸미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리나가 제 어깨에 기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조용하다고? 얼굴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애가. 오랜만에 제가 단톡방에 나타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를 공주 같다고 칭찬해줘서 고마워. 누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강주희 진짜 예뻤어. 웬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네요. 그때 고영준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주희야, 그랜드 파라디소 디너 파티에서 안내 요원 알바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낯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나 생일이니까 내일이나 제대로 하고 유나 기분 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댁 아가씨 똥구멍이나 잘 핥아줘. 사회생활에 대해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편 단톡방에서는 장아라가 화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몰래 알려줄 거 있는데 유나가 조용히 하라고 해서 말 안 하려다가 유나 아빠가 생일 선물로 차 사줬대. 와, 무슨 차인데? 아직은 비밀. 힌트를 주자면 흰색이야. 근데 나 아까 입구에서 새로 뽑은 흰색 롤스로이스 봤는데 헤헤헤. 맞아, 나도 봤어. 멀리서 사진도 찍었는데. 김유나, 롤스로이스 사주는 아빠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돼? 유유유. 저는 이 대화 내용을 보며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생일 파티는 다들 휴대폰만 붙들고 단톡방이나 하고 있는 건가요? 게다가 이 친구가 찍은 사진, 제가 오늘 몰고 온 그 롤스로이스잖아요. 웃겨 죽겠네. 내 차를 김유나 아빠가 사준 생일 선물이라고 하잖아. 근데 김유나는 가만히 있는 게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네. 쟤는 무슨 깡으로 저러냐? 하하하. 뭘 그리 서두르니?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웃다 말고 정교한 디저트 한 조각을 입에 넣는데 문득 민현우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손에 든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서 저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성숙하고 잘생긴 남자는 마치 최상급 와인처럼 향기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오늘 기분 많이 좋아 보이네. 저는 그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기분 최고예요. 아까 입구에서 막혔던 애가 내 전 남자친구야?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네, 내게는 과분한 녀석이야.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민현우 아저씨는 제 눈에 항상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았고 확실히 저희 아빠와 같은 세대였죠.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괜히 설레었습니다.
하하,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아빠가 연단에서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신 후 저는 아빠의 팔짱을 끼고 사업 파트너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잠시 틈이 나자 아빠가 물었습니다. 주희야, 남자친구 아빠한테 소개해 준다며? 저는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공주병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저랑 헤어졌어요.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 키운 공주님이 무슨 공주병이 있다는 거야? 네, 돈 많은 다른 여학생한테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그룹 본사에 이력서도 냈더라고요. 아빠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본사와 계열사 인사팀의 지시에서 고영준이라는 젊은이의 이력서를 주시하라고 해 면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든 상관없이 즉시 중단시키고 이자가 금융그룹 사나 어느 회사에도 발을 못 붙이게 해. 그리고 우리와 협력 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에도 알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빠의 팔에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감히 내 딸을 건드려? 한편 단톡방에서는 김유나 쪽 파티가 막바지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저도 자리를 뜰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의 전망대에서 저는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김유나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강주희, 오늘 알바는 할만했어? 일부러 비싼 드레스까지 빌리느라 고생했네. 빌렸다고? 참 말도 잘 지어내네. 그녀는 계속해서 제멋대로 말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은 처음 와봤지? 뭐, 그럴 만도 해. 같은 방 쓰는 사이인데 네가 나한테 생일 선물 안 준 거 네 잘못 아니야?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까. 다들 그렇지? 김유나는 웃음 속에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른 동기들은 아, 그랬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영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라, 내 그 돈 많다는 오빠는 오늘 내 생일 파티에 안 왔나 보네. 다들 소개해 준다더니 리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설마 그런 오빠 애초에 없는 거 아니야?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 왔어. 곧 오신다고 했어. 그때 눈썰미 좋은 한 동기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민현우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분위기는 즉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비서와 대화하며 이쪽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자리를 뜨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 경제 잡지에서 본 재계 거물 민현우 아니야? 듣기로는 젊은 나이에 세연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다고 하던데 진짜 대단하다. 세연그룹? 작년에 글로벌 업계 순위 3위했던 그 회사? 장하라가 즉시 팬으로 돌변했습니다. 와, 유나야, 내 오빠가 민현우였어? 단지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추측을 하다니 저는 정말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김유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놀란 반응을 보고는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오빠는 워낙 바쁘셔서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오빠한테 부탁해서 다들 식사 한번 대접할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초대 안 할 거지만 이것은 민현우가 자기 오빠라고 모두에게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영준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저는 웃으며 민현우 아저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이리 좀 와볼 수 있어요? 동기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강주희 낯짝 진짜 두껍다. 남의 오빠를 막 부르네. 민현우 아저씨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연우 오빠, 내 동기가 오빠 동생인 줄 몰랐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깊은 눈을 마주했습니다. 민현우 아저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동생? 고영준은 미간을 찌푸린 채 저와 민현우 아저씨가 팔짱을 낀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김유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고영준이 갑자기 민현우 아저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 오빠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 자기소개는 필요 없고 내가 온 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야. 민현우 아저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여동생이 없어 함부로 가족인 척하지 마. 그의 말 한마디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동기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오자형 입이 다시 등장했죠. 헐, 낯짝 두꺼운 건 김유나였네. 저를 내려다볼 때 민현우 아저씨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주희는 우리 집안의 동생이야. 굳이 여동생이 있다면 주희 한 명뿐이지. 김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현우 아저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여학생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주희야. 이따가 카톡으로 연락할게. 고영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주희야, 너.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짠짠. 알고 보니 낯짝 두꺼운 건 김유나였네. 너희가 멋대로 추측한 거잖아. 내가 언제 우리 오빠가 민현우라고 했어. 김유나는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아니었으면 아니라고 말을 해주든가. 일부러 우리가 오해하게 만든 거잖아. 맞아. 자기 허영심 때문에. 내가 무슨 허영심이야. 우리 아빠는 고향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우리 오빠는 금운그룹 임원이라고. 김유나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주희, 네가 민현우 집안 동생이라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마. 나도 너보다 못할 거 없어. 다음 순간 김유나의 진짜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김유나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외쳤습니다. 오빠, 여기. 반신반의하던 동기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귀에 마이크를 꽂은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저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호텔 로비의 송지배인이잖아요. 송지배인은 원래 김유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다음 순간 저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즉시 공손하게 변했습니다. 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주희 아가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기들의 머리 위로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랜드 파라디소 디너 파티에 참석하러 왔죠.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방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모두의 시선 속에서 가방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네, 그럼 좀 들어주세요. 그제야 송 지배인은 김유나를 돌아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제 사촌 동생이랑 아는 사이셨습니까? 리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지배인님. 지배인님 동생이 방금 강주희더러 뻔뻔하게 여기 왔다고 했어요. 오빠로서 교육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송 지배인이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말수가 적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 녹음해 놨어요. 그 친구는 말이 끝나자마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은 처음 와봤지. 뭐 그럴 만도 해. 송 지배인의 온화하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제 사촌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송 지배인은 말하면서 사촌 동생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교육 좀 잘 시키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경에 김유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해? 저 여자가 오빠 부모님이라도 돼? 김유나, 너 입 다물어. 강주희 아가씨는 금운그룹의 따님이시고 이 그랜드 파라디소 호텔이 바로 아가씨 댁 소유야. 아가씨가 여기 계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내가 한 말들 좀 들어봐. 사촌 오빠인 내가 다 창피하다. 그리고 아가씨가 너를 여기서 생일 파티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관용을 베푸신 거야. 이 호텔이 우리 집 것이라는 말을 듣자
동기들의 얼굴이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 알겠지? 아, 그리고 네가 내가 여기서 돈 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아. 네가 여기서 파티하느라 쓴 돈 대부분이 우리 집 주머니로 들어왔으니까 고마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유나는 고영준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높은 하이힐이 바닥에 큰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고영준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짬뽕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 김유나 사촌 오빠의 사과를 건성으로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초, 2초, 3초. 안내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김유나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쪽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반 손님용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무슨 귀천이 있어요? 송 지배인이 재빨리 달려가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여긴 너희가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유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영준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주희 아가씨, 이쪽으로 타십시오. 저는 다른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쪽으로 타세요. 넓고 기다리는 사람도 적으니까 저쪽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김유나와 장하라는 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거든. 김유나의 단짝 장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저를 따라 VIP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마워, 주희야. 주희 진짜 착하다. 여기저기서 감사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 1층 로비에 도착해서 저는 몸을 돌려 원래 김유나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각자에게 작은 답례품을 준비했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저희 집 호텔에 또 와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동기들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 지배인이 사람을 시켜 선물을 나눠준 후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김유나와 고영준 그리고 장하라 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리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저 쓰레기. 이제 김유나 손 안 잡네. 가짜 공주 손잡았다가 같이 망신당한 기분이 어떨지 인터뷰하고 싶다.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직원이 제 순백색의 롤스로이스를 호텔 입구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타지 않았습니다. 장난 좀 쳐야죠. 장하라는 그 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내가 롤스로이스라고 했잖아. 유나 아빠 진짜 좋으시다. 딸한테 롤스로이스를 사주시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다시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된통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부잣집 딸인가 보네. 롤스로이스 양쪽 사이드미러에는 와인색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매장에서 묶어준 것이었는데 몇 번 안 타서 그냥 놔둔 것이었죠. 차체는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김유나는 동기들을 돌아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희들 자주 태워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 없겠네. 너희 같은 박쥐들은 내 차에 탈 자격 없어. 알아야? 영준 오빠, 우리 가자. 장하라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응. 그리고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고영준에게 말했습니다. 영준 오빠, 오빠가 운전해줘. 난 아직 운전이 서툴러. 고영준의 얼굴에 드디어 미소가 번졌습니다. 뭔가 체면을 회복한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 열쇠 줘. 열쇠는 아마 차 안에 있을걸. 김유나는 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만 당겨. 안 열릴 거야. 내 차거든. 그리고 망가뜨리면 네가 변상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해. 고영준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주희야, 이 차도 내 거야?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이 차가 강주희 거라고? 저는 손에 든 열쇠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아니겠어? 리나가 말했습니다. 너희 몰랐어? 주희가 오늘 이 롤스로이스로 나랑 다른 친구 태우고 왔는데 파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방금 그렇게 망신당했는데 롤스로이스가 웬 말이냐? 거짓말쟁이. 우리 태워주기 싫다더니 어차피 자기 차도 아니었네. 김유나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위축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거짓말 아니야. 아빠가 롤스로이스 사줬다고 했단 말이야. 저는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들 이해해. 내 차는 또 고향에 있겠지. 네가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해서 안 가져왔을 거고. 리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다 이해해. 한동기는 얼굴을 거의 찡그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배달원 복장을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유나 씨 계신가요? 김유나가 기쁜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요? 네, 차 찾으러 길가로 나와서 서명 좀 해주세요. 호텔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네요. 장하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맞죠? 배달원이 깜짝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무슨 롤스로이스요? 젊은 사람이 꿈도 크시네. 흰색 전기 스쿠터인데요. 배송비는 착불 8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결국 모두가 참지 못하고 폭소했습니다. 김유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표정은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모두의 눈에 그녀는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건 롤스로이스가 당한 최악의 굴욕일 거야. 김유나는 진짜 내 상식을 파괴하네. 아이. 저는 정말 밤새도록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병나겠어요. 아이? 소란 속에서 고영준이 부끄러운 듯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희야, 그날 네가 나한테 원래 주려고 했던 게 그랜드 파라디소 디너 파티 초대장이었어. 응, 그랬지. 근데 이제 찢어버렸어. 넌 평생 꿈도 꾸지 마. 그가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손을 들어 그대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꺼져. 리나가 소리쳤습니다. 이 바람둥이 쓰레기야. 우리 주희한테 찝적대지 마. 내 여자친구 전기 스쿠터 뒤에나 타러 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폭소했습니다. 저는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고 제 두 친구를 태운 채 미련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학교로 돌아오자 저는 이미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톡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나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재밌었어? 응, 우리 그랜드 파라디소 호텔 VIP 답례품도 받았잖아. 장하라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우리 나중에 주희랑 같이 나왔잖아. 주희가 송 지배인님한테 시켜서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다 VIP 답례품 줬어. 스카프랑 컵, 그리고 랑콤이랑 금은그룹, 콜라보 화장품 샘플 키트까지. 김유나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 답례품은 호텔에 널려 있는 것이었고 저에게는 그저 인심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유나가 그들에게 베푼 작은 호의라고 해봐야 2년 동안 겨우 몇 번 음료수 사준 게 전부였을 텐데 비교가 될까요? 장하라가 외쳤습니다. 헐,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럼 내가 우리랑 같이 VIP 엘리베이터 안 타서 그렇지. 완전 손해봤네. 제가 기숙사로 돌아온 이후 김유나는 계속 침대 커튼을 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 볼 낯이 없었겠죠. 그때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장하라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필요하면 하나 줄까? 장하라가 기쁜 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지. 침대 커튼 안에서 김유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장하라. 장하라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필요 없어.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강주희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겉은 차가운데 속은 따뜻한 스타일이야. 그냥 좀 다가가기 어려워 보였을 뿐이지. 주희야, 미안해. 예전에 우리가 널 오해했어. 어떤 애가 내 험담을 하도 해서 선입견이 생겼었나 봐. 네가 이렇게 겸손한 줄 몰랐어. 진작에 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유유. 그때 저는 예전에 캡처해뒀던 김유나의 상간녀 발언 스크린샷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미안, 실수로 잘못 올렸어. 하지만 단톡방은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김유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상간녀인 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네? 헐, 나 살면서 상간녀 제일 싫어하는데. 주희야, 걱정 마. 다음에 만나면 내가 대신 욕해줄게. 순식간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만약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제 재력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김유나라는 사람 자체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연달아 고영준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주희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기회가 되면 만나서 제대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를 친구 추가한 후 바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순간 고영준에게서 보이스톡이 걸려왔습니다. 끊으려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안에서 고영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희야, 드디어 내 전화 받았구나. 내가 널 오해했어. 김유나 말만 듣고 괜한 소리를 했어. 그래? 걔가 네 진정한 사랑 아니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걔 말을 믿다니. 돈이 있든 없든 넌 항상 좋은 애였어. 내 잘못이야. 미안한데 난 쓰레기 재활용 안 해. 너 같은 사람은 그냥 역겨울 뿐이야. 제가 이 전화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김유나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풀이를 하는 소리 같았죠.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힐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다음 날 김유나는 연속된 거짓말로 순식간에 망신당한 인물로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인기글에 올랐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정리 능력이 뛰어난 제 친구가 사건의 전말을 깔끔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올렸죠. 제 별명은 평범한 강주희 학생이었고 김유나는 실명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명이 두 가지나 됐으니까요. 알면서도 상간녀 노릇의 허세충. 고영준 역시 중요한 게스트로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치욕의 기둥에 단단히 못 박혔습니다. 게시물에는 그동안 김유나가 저에게 했던 크고 작은 비아냥거림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망신 가이드와 함께 읽으면 재미가 2배였죠. 어떻게 김유나 같은 또라이가 다 있냐. 모든 행동 모든 말이 다 내 웃음 버튼이네. 강주희 학생 진짜 안 됐다. 저 김유나라는 애가 하는 거짓말은 무슨 끝도 없이 계속 나오네. 한 세트, 또 한 세트.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잘 됐다. 댓글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몇 명 나타나 핵심 정보를 보고 제가 그 강주희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진짜 이 여자 망신당하는 거 웃기긴 한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강주희 학생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다. 나 걔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걔 부자인데도 진짜 겸손했어. 학교 친구 2명이 중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강주희가 아무 말 없이 1억 넘게 기부해서 친구들 위기 넘기게 도와줬어. 맞아. 그리고 강주희 성적도 엄청 좋았어. 그런 애가 저런 또라이 룸메이트를 만날 줄이야. 너무 안 됐다. 나 강주희랑 같은 반이었는데 친하지는 않았어. 근데 강주희가 집에서 가져온 수입 과일이랑 과자 항상 우리한테 나눠줬어. 강주희 학생 응원합니다. 쓰레기 남자를 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고영준이라는 등신 새끼 쓰레기에 멍청하기까지 하네.
복 있는 집안의 딸을 걷어차고 복 없는 집안으로 가다니 강주희 학생, 쓰레기 같은 놈 버린 거 축하해요. 나 고영준이랑 동기인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저 여자 허세 부리느라 고영준한테 까르띠에 시계 사줬는데 내가 딱 봐도 짝퉁이었어. 며칠 전에 추웠는데도 일부러 반팔 입고 자랑하더라. 나랑 내 룸메들 다 미친 듯이 웃었어. 저 여우 같은 년. 예전에 우리과 금수저한테도 꼬리 쳤는데 걔가 거들떠도 안 봤어. 그때 그 친구가 고영준 여자친구 부럽다고 했었는데 예쁜데 키도 크고 2년 연속 장학금도 받고 진짜 완벽하다고. 인터넷상에서 두 사람이 저지른 추악한 짓은 숨길 곳이 없었고 탈탈 털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유나가 그토록 원하던 모두의 주목을 받는 소원을 이룬 셈이죠. 고영준은 비록 인맥은 넓히지 못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 성공했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되었구나. 저는 편안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깨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친구 단톡방과 과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폭발해 있었습니다. 얘들아, 김유나 오늘 또 대박 사건 터진 거 봤어? 뭐? 그 게시물 말이야. 봤지? 아니, 걔네 아빠 오늘 학교 와서 지도 교수님 찾아갔대. 자기 딸 억울함 풀어달라고 오신 건가? 재밌겠네. 김유나가 자기 아빠 고향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난 안 무서워.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이사 몇 명이나 아시는데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야. 억울함 풀어달라고 온 게 아니야. 걔 평소에 돈 엄청 펑펑 썼잖아. 알고 보니까 대학 입학 전에 아빠가 로또 3억 원에 당첨됐는데 원래는 은행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쓰려고 했던 돈을 김유나가 몰래 빼서 쓴 거였대. 사건의 전개는 더욱더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고영준의 지금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기가 금수저 아가씨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로또 당첨금이나 훔쳐 쓰는 불효녀였던 거죠. 걔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시 학생회 간부였던 내 친구가 현장에 있었는데 웃겨 죽을 뻔했대. 리나가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을 네가 다 써서 1천만 원밖에 안 남겨놓고 이제야 돌려주면 어떡해. 집에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1천만 원으로 반찬 사고 밥해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롤스로이스 사달라고 닥달해? 내가 사준 전기 스쿠터가 창피하다고? 내가 어떻게 너같이 허영심만 가득한 딸을 낳았을까? 그리고 내 사촌 오빠한테 들었는데 롤스로이스 가격이 얼마인 줄은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이 아비가 신장을 100개 팔아도 못 사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딸만 아니었으면 벌써 경찰에 신고했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한 막장이 있었네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 황당한 사건은 당연히 학교 커뮤니티의 김유나 전용 망신 게시물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아버지가 정말 불쌍하다며 저런 망나니 같은 딸을 뒀다고 혀를 찼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업보가 너무 많아 그녀의 악명은 전교에 퍼졌습니다. 여론을 이용해 남을 공격하던 사람은 결국 그 힘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되는 법이죠. 저는 이 기숙사를 떠나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기숙사 문이 쾅 닫혔습니다. 김유나가 돌아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야, 강씨.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만족해? 꼴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이제 만족하냐고. 내가 한 일 중에 네가 자초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어?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날 인터넷에 올려서. 내가 널 인터넷에 올렸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뿐이야.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굳이 나설 필요도 없어. 네가 망신당하는 걸 본 목격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하나 못 쓰겠어?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널 상대하지 않았던 건 너 같은 사람이랑 엮이는 게 내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하루가 다르게 기어오르더라고.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유나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멀리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이 시국에 학교에 오셔서 이 넓은 캠퍼스에서 정확하게 지도 교수님 사무실을 찾아오신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니 이 일을 좀 이용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똑똑히 기억해. 내가 널 손보려고 마음먹으면 단순히 인터넷에 글이나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들이 많아. 더 해볼래?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주희야,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에 대해 헛소문 내고 괴롭히면 안 됐는데, 제발,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 줄래? 그때 장하라가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김유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양을 떨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주희야, 왜 이렇게 빨리 이사 가는 거야? 내가 제대로 사과도 못했는데. 저는 차갑게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박쥐 같은 애는 저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또 물었습니다. 내가 친구들 불러서 짐 옮기는 거 도와줄까? 필요 없어. 우리 아빠가 사람 보내주실 거야. 김유나가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알아야. 내가 사오라고 한 밥은? 장하라가 혐오스럽다는 듯이 눈을 흘겼습니다. 없어. 내가 사 먹어. 내가 내 하녀야? 장하라, 너 지금 무슨 태도야? 내 태도가 뭐? 너 같은 애한테는 이게 내 태도야. 장하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절교야. 아직도 내가 내 종노릇 해줄 줄 알아? 지난 2년 동안 너한테 실컷 놀아놨어. 이제 너랑 같이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썩은 달걀이나 던질걸. 이 천박한 년, 가난뱅이 주제에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네가 더 천박해. 내 아빠는 고향에서 부자도 아니잖아. 아빠 로또 당첨금 훔쳐서 펑펑 쓰면서 금수저인 척하고 아빠한테 신장 팔아서 롤스로이스 사달라고 닥달하고 너 때문에 나까지 망신당했잖아. 두 사람이 곧 싸울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자리를 비워줘야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사람을 시켜 기숙사 짐을 모두 뺐습니다. 민현우 아저씨도 왔습니다. 저녁을 사주겠다며 저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그날 그가 저에게 누가 널 속상하게 했냐고 물어본 후 저는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그의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틈만 나면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고 그가 바쁘지 않을 때는 항상 빨리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를 어른으로만 생각해서 벽을 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제 말을 정말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전혀 어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현우 아저씨, 저 금방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 하지만 제가 기숙사를 나서자마자 덥수룩한 수염의 고영준이 다가왔습니다. 주희야, 너 여기서 밤새도록 기다렸어. 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이네요. 주희야, 예전에는 내가 미쳤었나 봐. 김유나 말만 믿고 그만 좀 해줄래? 내가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속물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교문까지 저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짓거렸습니다. 민현우 아저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귀티나고 비범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눈이 저를 보자 미소로 물들었습니다. 주희야. 제 기분은 순간 좋아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고영준이 쫓아와 저와 그가 잡고 있는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든 너랑은 상관없어. 민현우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걸어가 한 손으로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내가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기 아까워하는 공주님을 네가 감히 건드려? 그 말을 끝으로 민현우 아저씨는 그를 놓아주고
뒤에 있던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이 즉시 고영준을 막아서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키 2미터의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강주희 아가씨를 괴롭히지 마. 넌 아가씨 신발 들어줄 자격도 없어. 당장 꺼져. 저는 민현우 아저씨의 차에 탔지만 남자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저도 모르게 빨리 뛰었습니다. 아저씨, 그가 제 손을 놓고 웃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 아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려 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저 비꼬던 여자애, 걔네 아빠가 학교에 찾아왔대요. 민현우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세요? 순간 저는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민현우 아저씨, 설마 아저씨가 그분을 찾아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 아버지는 계속 딸을 찾고 있었으니까. 민현우 아저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역시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 나는 절대 가만두지 않아. 그 후의 일들은 그저 웃기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고영준은 졸업 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빠가 여러 대기업 임원들에게 미리 손을 써두셔서 그의 이름은 업계에 이미 악명 높게 퍼져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숙사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김유나가 선물한 가짜 시계를 박살내고 초라하게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유나는 당연히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이 무대가 되었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숙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교수님께 전과 신청까지 했지만 성적이 너무 나빠서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보름 후 그녀는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초라하게 짐을 싸서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동은 끝났고 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 뿐이죠.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외부에서 부여된 빛과 소리 속에서 자신을 잃기보다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능력과 성과를 갖추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강주이니까요. 보름 후 제 생일날 소원을 빌기 전에 저는 살짝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를 쳐다보고는 눈을 감고 생일 소원을 빌었습니다. 빌라의 한적한 곳에서 민현우 아저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소원 빌었어? 안 알려줄 거예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가 웃으며 깊고 검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말하면 내가 이뤄줄 수도 있잖아. 잘생기고 성숙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 소원은 민현우가 내 남자친구가 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는 어때? 저는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해봐. 좋아요.